네, 기자 홍사원입니다. 경공 뉴스 특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체포 라이브가 제목인데 뭐 좀 남은 거 있을라나 모르겠네. 까지까지 다 발라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팀이 그냥 누룽지까지 팍팍 다 긁은 것 같고. 근데 원래 누룽지 그리면 제일 맛있어요. 그래요? 구수하니. 아니 근데 누룽지를 남겨놨으면 다행인데 누룽지까지 긁어서 먹고 간 것 같아요. 나 경찰 기동대 신고할 뻔했잖아. 여기도 한 명 끌어낼 사람 있다고. 머리 긴 양반. 자, 오늘 새벽 4시 한 반부터 공처에 도착해서 작전이 시작됐잖아요. 예, 한남동 관저예요. 한 6시간 정도 걸렸어요. 체포 집행하기까지. 지금 속보는 계속 들어오는데 공수처가 곧 윤석열 상대로 조사 시작한다고 하는데 먼저 잠깐 좀 앞에 윤석열 씨 마지막 이제 체포 당하기 직전에 영상 있었잖아요. 네. 그 중간에 보다가 끊었는데 그것도 어쨌든 뉴스 가치가 있으니까 한번 좀 그거 먼저 좀 보고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준비가 됐나요? 그게? 그 영상이? 영상은 좀 준비 중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먼저 지금 그 관저에서 계속 지금 대치가 됐던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진 출석하겠다. 그걸 계속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걸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체포되는 거하고 자진 출석하는 거하고. 일단은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 예. 48시간까지는 구금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예. 만약에 자진 출석이라고 하면 하시라도 조사받다가 나 이제 그만하겠다. 집에 가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자기 원하는 때 아무 때나 체포가 물론 아니니까.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 그러니까 긴급 그렇지. 체포를 예. 할 수도 있고 체포영장을 그 시점에 집행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예. 자진 출석을 지금 법률적으로는 계속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새벽부터 한 거예요. 예.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집행 단계에 들어서고 그 앞까지 갔는데 저 이제 자진 출석할 테니까 체포영장 집행하지 마세요 하면 그 얘기를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주면 집행하러 간 수사기관 공무원이 직무유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을 일단 집행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영장에 응하는 것이지 예. 자기 발로 걸어가든 물리적으로 겉으로 볼 때 끌려가든 그것은 자진 출석이나 뭐 임의 출정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임의 동행에 응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조사받고 예. 다시 관저로 가겠다. 그 말을 하려고 계속 지금 새벽부터 그렇게 딜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냥 출석하는 거잖아요. 본인 말로는. 예. 예. 그럼 거기서 했던 형사들 몇백 명 그거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계속 의도하는 말로 계속 출석이란 말, 자기가 나가겠다는 말. 그럼 진작 나오지. 그러니까 저건 아무 의미 없는 말인데 우기는 거죠. 어쨌든 그럼 체포가 지금 되긴 된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진 출석하면은 원래 체포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이제 치는 거로 순서로 돼 있잖아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하고도 이게 자진 출석하면 좀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자진 출석한 상태에서는 긴급 체포나 뭐 체포영장 집행을 사후적으로 하지 않는 한 예.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죠. 만약에 구속영장을 치더라도 체포가 아니면은 그렇죠. 사전이 붙는구나. 불구속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에 영장 신문 기일이 잡히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영장 재판에 출석해서 예.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이제 잠시 구금되는 상태에 놓입니다만 체포영장의 집행 이후에는 사후 구속영장이 그렇지. 청구가 바로, 되고 계속 구금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좀 돼서 나는 여전히 자진 출석인데 나를 불법 구금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집에 가겠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사후 자진 출석을 그렇게 계속 한 거는 몇 시간이라도 아니면 하루 이틀이라도 좀 구속영장 그걸 갖다 좀 늦춰보기 위한 그런 속셈도 있었던 거네 그러면은.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찰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아마 공수처로 자진 분명히 지금 또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는데도 끌고 갔다. 그래서 불법 체포다라고 하면서 지지자들이 또 모이고 있을 것 같아요. 10시 53분에 공수처 도착했고 그래서 취재진 피해서 후문으로 들어갔다고요. 아까 그래서 보니까는 모습이 좀 보고 싶었는데 후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안 보인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사전에 녹화한 그 영상 그거로 한번 좀 먼저 그거 한 2분 50초 가량 된다고 하는데 좀 길긴 하지만은 그거 한번 좀 먼저 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고생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표정이나 뭐 살도 하나도 안 빠진 것 같은데. 그리고 살짝 시작할 때부터 해서 미소를 짓고 있잖아요. 네. 전 멘탈이 정말 저게 무슨 멘탈인지 모르겠네요. 멘탈이 나간 거 아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예.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 갖고 예. 제가 더 걱정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계속 저럴 거잖아요. 아, 그러면 진짜 거기 들어가서도 상상외의 행동을 할까봐. 그럼 공무원들 엄청 고생하거든요. 다른 그 구치소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참. 저 보니까 화면도 약간 좀 이렇게 전문가가 찍은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화면이 움직이는. 예. 예. 그러니까 거치된 게 아니라 핸드폰을 세워놓고 찍은 예. 이제 손으로 그냥 것 같아요. 급해서 급하게 그냥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김건희 여사가 찍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이네요. 김건희 씨는 지금 뭐 알아누웠다는 얘기도 있고 뭐 저렇게 핸드폰 지금 화면 찍을 정신이 있을라나 뭐 모르죠. 또 저 부부가 워낙 또 멘탈은 또 강하니까. 근데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예. 불법 수사다. 예. 예, 지금까지 체포영장도 불법이고 다 무효이고 예. 그리고 관할도 무효고 첫 시작이 법이 무너졌다로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국민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나는 이제 응하는 것이다. 예. 공수처에 굴복하거나 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 메시지로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 저 메시지를 전 찍은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앞으로의 수사와 이 탄핵이나 아니면 내란죄 수사나 재판에 응하는 본인의 태도나 기본적인 마인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무효고 불법이기 그걸 때문에 계속 본인은 주장할 거다. 그렇죠.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구금과 구속 지금 오늘 10시 33분부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으니까 예. 금요일 날 오전 10시 33분 이전까지는 이제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고 이틀 내에. 그렇죠. 예. 법원에 구속영장이 접수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구속 기간이 20일인데 예. 오늘 10시 33분부터 이제 기산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1일이에요. 예. 그러면 대략 2월 3일 전까지는 공소장이 나올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이어지면서 탄핵 심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내내 불법 구속, 불법 구금이다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윤석열은 묵비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미 예고를 해놨다고 속보는 뜨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런 류의 사람들은
얘기는 해도 예. 말을 장황하게 할 겁니다. 장황하게. 훈시적으로. 원래 1시간 얘기하면 59분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걸 수사받는 입장에서도 그러려나? 묵비권을 근데 묵비권 행사 쉽지 않을 그렇죠. 거려. 그렇죠. 성격상. 성격상. 예. 예. 그렇습니다. 성격상. 아니 왜냐하면 워낙 다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변호인들도 조언을 하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시작하더라도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문을 조금만 틔워주면 예. 말이 끊임이 없거든요. 끝나질 않아요, 말이. 예. 그래서 아주 아예 말을 한마디도 안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 묵비권 행사 제가 보기엔 어려울 거려. 성격상 못하죠. 묵비권을 보통 어떤 때 변호인들이 권유를 하냐면은 예. 재판이라는 곳에 막상 기소돼서 가게 되면은 거기는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방청석이라는 게 있어서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그 재판 가기 전까지는 수사에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을 생각일 때. 그러니까 검찰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수사기관은 오픈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방청하는 사람도 없고 수사기관에서 그걸 다 받아 적지 않습니까? 아니면 영상으로 남기던가. 그렇게 되면 사실 밀폐된 공간에서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수사하는 그 주체에 비해서 좀 밀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리한 말을 행여라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는 전혀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고 공개된 재판이자 대등 재판을 하는 법정에 와서 모든 거를 A부터 Z까지 하려고 할 때 예. 그럴 때 이 묵비권을 권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호인들은 공수처에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말고 재판 가면 공개돼 있고 기자들이 있고 방청석에 있으니까 거기서 대등한 입장에서 재판하다 지금 약간 이렇게 하는 생각으로 묵비권 권유를 한 것 같아요. 약간만 건드려줘서 저런 성격의 사람은 예. 그냥 줄줄줄 나옵니다. 심리상. 예, 예, 심리상. 그래도 옆에 변호사가 있으니까는 변호사가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뭐 계속 묵비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딱 치워라 치고 그랬어. 죄송합니다. 자기가 얘기하겠죠. 아니 만나보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예상하는 거하고 너무 똑같으세요.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 JTBC에서 단독 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 계엄 포고령 있잖아요. 네. 윤석열 2차 답변서를 JTBC에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그 백계엄 포고령을 부주의로 잘못 간과해서 이게 잘못 뺏긴 거다. 뭐 이렇게 지금 답변서를 제출했대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 활동과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전공의 등을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한다 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국회 활동과 집회 시위를 금지한다. 이게 그러니까 내란법의 증거로다가 이제 빼박 증거라고 했었잖아요. 포고령 1호가 정확하게 그거면 1호만 지금 뺏긴 거라고 잘못 뺏긴 거라고 한 잘못 건데 뺏긴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호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 금한다라는 예. 건데 예. 그거를 지금 JTBC가 확인한 답변서에 따르면 변호인단이 예. 헌법재판소에 답변서 낸 거를 보니까 예. 포고령 이 무슨 뜻인지를 해명하라라고 지난번에 재판관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쟁점 중에 하나다. 국회 왜 들어갔냐 이거예요. 비상계엄을 한다면서 국회는 원래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비상계엄이 정상이라면. 근데 포고령 1호에 보면은 국회와 지방의회 등 정치활동을 그만두라고 써 있으니 너네가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이 1호가 무슨 뜻인지 해명해라라고 했더니 답변서를 냈는데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가 대통령한테 만약에 국회 해당권이 있을 시에 당시 예문을 그게 그 예문을 마련한 게 있었는데 그대로 뺏겨온 것이고 그래서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다. 잘못 쓴 게 포고령 1호다라고. 실수란 거죠. 실수. 아니, 실수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기사가 굉장히 웃기네. 제가 그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해상 권한이 있던 시절에 계엄 포고령을 그대로 베껴왔는데 그 내용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내보낸 거다. 무슨 얘기냐면 포고령 웃긴데 이거. 뭐 전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일단 1호부터 위헌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헌문란이다. 예. 그래서 내란이 바로 성립할 수 있는 직접적인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가 포고령 더군다나 1호부터 시작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김용현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김용현이 잘못이다. 네, 그러니까 잘못 뺏겨왔다. 87년도 헌법 개정 전에 대통령에게 국회 해상권이 있었을 때 네. 포고령을 김용현이 잘못 그냥 뺏겨왔는데 윤석열은 그걸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 그 내용으로 포고령이 그렇지. 발표될지를 몰랐다고 내란 목적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낸 건데 비겁하네. 이게 박살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누룽지 하나 남았어. 보니까. 누룽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어떻게든. 아니 근데 창피하게 이게 좀 이러지 잠깐만요. 맙시다. 이게 정말 왜 박살날 수밖에 없냐면 자랑스럽게
얼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김용현이 작성해온 포고령에는 네. 야간 통행 금지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맞아요. 그걸 예. 윤석열이 직접 삭제 지시했다. 예. 검토하고 예. 이건 빼라야. 야간 통행 금지는 좀 그랬지. 너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깨질 수밖에 없는 주장을 뻔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야간 통행 금지는 반발이 좀 세지 네. 않을까? 이건 빼지. 뭐까지 그렇죠. 검토를 다 했는데 1호를 안 보고 발표하게 했다고? 네. 이게 거짓말인 이게 거죠. 전형적인 머저리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거. 머저리 예. 미저리도 아니고 바보니까 우린 바보입니다. 네. 이게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런 네. 식이죠.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통하지 않지만은 우기는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윤석열의 2차 답변서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머저리까지 나올 정도로 일반인들이 이걸 갖다가 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진심이었구나. 김용현이 잘못했네. 그걸 잘 보고 베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냐고 누가. 일부는 통하겠죠. 지지자들. 그러니까 거기 지금도 수호 집회를 하는 분들은 예. 그렇구나. 김용현이가 옛날 그치. 거 보고 베껴와 갖고는 그냥 잘못 발표한 거구나. 네. 뭐 이렇게 믿고 싶은 대로 또 믿으니까 그런 옛날- 분들도 일부 있겠죠. 옛날에 역적질을 하다가 누가 네. 실수를 해가 쟤 때문에 우리 역적이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넘기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예. 최순실이 박근혜가 무슨 잘못이야. 공주님이 세상 물정 모르다가 최순실 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그냥 언니 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지금도 TK 가면은 어르신들 하시는 맞아요. 얘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스토리인 걸로 저는 보이고. 스토리를 이건 만드는 거죠. 김용현 전 장관 측도 분명히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이에 그러니까. 대해서 입장 낼 것이고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던 거 보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치졸하게 창피하게 아무리 전 변호인단 입장은 또 이해를 합니다. 변호인은 사실은 중범죄인한테 안 먹은 술도 먹이고 어떻게든 감형을 받으려고 하는 게 변호인의 이제 본질적인 입장이긴 한데 외신들도 다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격이 있는데 포고령을 표절을 미스했다. 포고령을 뺏기려다가 실수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기사에 보면은 윤 씨가 자기는 국회 기능을 정지시킬 마음은 없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옛날 자료를 잘못 베껴오는 바람에 원래 뜻과는 다른 그런 포고령이 나갔다. 야 진짜 참 나쁜 사람이네. 그리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뒤집어 본인도 씌운다는 지금 검찰총장까지 한 법조인인데 네. 이게 지금 헌법 바뀐 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자, 이게 진짜라고 하면 저는 그게 더 위험하네요. 설마 몰랐다 하더라도 부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든 수개는 남겨두려고 하는 전략이죠. 예. 어떻게든 우겨서라도. 아니 그러니까 말이나 좀 하지 말든지. 그러면 야간 통행 금지는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를 왜 또 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그건 아는 척하려고 맞잖아요. 했는데 이게 안 그러니까. 맞는 거죠. 야 이거 묵비권 하지 않으면 재밌는 거 많이 나오겠는데 보니까. 그냥 무피권 안 돼요. 절대 안 근데. 됩니다. 그런 그러니까- 성격상 절대 안 됩니다. 공수처에서 이제 지금 200쪽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한대요. 근데 어쨌든 오늘 내일 이제 체포 구속영장 청구하기 전에 이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묵비권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김용현은 그렇게 말 안 하던데 김용현은 당신이 다 검토했다고 하던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무슨 소리야 하고서는 입 터지네 그러면. 그럼요. 살살 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옆에서 예. 살살 긁어주면 그 질문지 1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냥 놔둬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본인이 혼자. 예. 그게 다 증거를 쓸 수 있죠. 예. 속보는 계속 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조사 시작 전이고 휴게 공간에서 일단 대기 중이라고 하고 그리고 경호처에서 왜 김성훈 차장이랑 이광우 경호본부장 있잖아요. 네. 경호차장과 본부장은 체포는 안 했다고 하네요. 영장 집행을 안 했네요. 예. 그러니까. 그건 안 했고 왜 안 했을까? 이 사람들도 어차피 죄가 있으니 당장 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러면은. 글쎄, 근데 저것도 원칙에는 맞지 않네요. 그렇죠. 예. 일단 법원에 의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신변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 체포영장 집행을 안 하는 게 일단 원칙에 맞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 구금시설로 그러니까 아마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다 재워요? 거기 재우죠. 보통의 경우에는. 예, 가까우니까 재우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거기다 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경찰서 유치장에도 재우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쨌든
공수처는 지리적으로도 그게 없으니까. 가깝고 예. 그리고 보다 편리한 데에 재우거든요. 예. 원칙적으로는 48시간만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예. 비워야 돼요. 비워야 예. 돼요. 예.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로 갈 데리고 갈 것 같아요. 근데 구금시설로 이동시킨 다음에는 아마 김성훈 경호차장을 비롯한 체포영장 발부 대상자들에 대한 집행을 그때라도 해야겠죠. 만약에 집행 안 하면은 예. 나중에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뭐야?라고 네. 하니까 어떻게든 이 과정만 끝난 상태 김성훈은 바로 체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속보도 그렇게 나오네요. 윤석열 경호 끝난 후에 예. 영장을 예. 집행하기로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도 좀 궁금했었잖아요. 그럼 오늘 어쨌든 지금 잠깐 YTN에는 저 모습에 잠깐 나오긴 나오네. 그런데 모습을 오늘 공개하진 않았잖아요. 포토라인에 세우진 않았잖아요. 예. 그러네요. 뒤로 이게 들어가는 모습. 앞으로 구속 영장 청구하게 되면 이틀 내에 그럼 실질 심사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지금 모습을 보니까 헤어도 좀 하고 약간 뭐 이제 머리 손질도 하고 예. 본인이 포토에 혹시 서게 될 때를 대비를 한 것 같아요. 저 스틸 사진이 어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거 하나 좀 내보내 주시고 저 영장 실질 심사나 이때 출석을 하면은 그때는 모습이 공개가 될라나 어쩔라나요?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면은 법정에 출석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중앙지방법원에서 아마 이제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그때는 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경찰서다 이러면 지하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뭐 예. 이렇게 정해진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거기가 워낙에 오픈된 장소고 법원 앞이기 때문에 아마 법정에 호송차에서 내려서 법정까지 갈 때는 모습이 공개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포기할 수도 있겠죠. 실질심사를 안 예, 나온다는 예, 예. 말씀이죠? 본인이 포기하면은 뭐 진행 안 되는 안 거죠. 되는 거예요. 본인이 포기한다는 건 그냥 어차피 구속될 거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발부 여부 결정은 알아서 판단해달라. 판단해달라. 법원에서 영장 재판은 나는 출석 안 하겠다고 이거다 하면 인정 안 하니까. 예. 그럼 그럴 경우에 되게 구속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발부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아까 그 마지막에 체포되기 직전에 이제 뜬 영상,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 이런 거 보면은 나는 죄 없다. 이거 전부 다 불법적인 체포고 불법적인 영장 집행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김용현한테 다 김용현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머저리 전략을 쓰는데 실질심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 절차를 다 부정하니까. 예. 그거는 법정에 가서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진짜 법정. 출석을 할 것도 같은 게 좀 전에 예. 영상도 그렇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답변서도 그렇고 본인들 스토리는 다 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김용현이가 뭐하고 뭐가 어떻게 됐다, 포교령은 어떻게 됐다는 거 다 짠 것 같고 예. 근데 본인이 그 실질심사에 출석해서 그동안에 지금 본인이 지금 체포된 영장에 관할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 지금 뭐 그 체포 과정이라든가 본인이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는데도 집행을 했다든가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예. 이것이 효력이 없으니 본인은 이제 구속이 아니라 앞으로 자진 출석하겠다. 나 지금 나오지 않았냐. 이미 출석할 거니까 구속을 안 하게 해달라라는 등등의 이 지금 본인이 할 만한 말은 다 마련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출석은 할 것 같아요. 그 출소하는 그 오늘 그 체포되는 공수처 들어간 사진 지금 올려줄 수가 있나요? 저게 지금 JTBC에서 아마 그 촬영한 딱 한 장인 것 같은데 뒷모습 그러니까 후문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그냥 어쨌든 명색이 아직까지도 타이틀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지지자들도 아직 그래도 그 뭐 몇 명 안 되더라도 있는데 내가 그 윤석열 입장이라면 그냥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게 당당하지 못한 겁니다. 대중 앞에 서기가 참 두려운 거죠. 분리불안. 예, 예. 저하고는 얘기를 안 했고 그 전에 그렇군요. 누룽지 전에 했는데 분리불안이 있는 분들이 대중 앞에 예. 서기를 두려워해서 예. 행동이 보통 대중 면에서 사실은 몸이 많이 흔들립니다. 예.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분리불안이라는 단어를 어떤 때 주로 들었냐면 왜 아이들 어렸을 때 처음으로 어린이집 내지는 유치원을 가면서 엄마하고 떨어질 때 예. 이제 그 아이들이 분리불안 증세를 보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할 때 주로 들었던 단어인데 저게 나이 60 넘어도 해당이 네, 되는군요. 예, 해당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실제로는 스스로 생각하기가 어렵거나 남한테 많이 의존하는 형태는 분리불안이 나타납니다. 퇴행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자기가 아니라 예. 특히 어떤 특정한 어떤 뭐 미신이든 뭐든 거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네.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옆에 있을 때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뭐 외국에 나갔을 때도 아니면 어디 뭐 회의 갔을 때도 뭐 오빠 지금 나가봐라는 식으로 네. 치면은 본인이 쭈뼛쭈뼛 그렇습니다. 나가기도 네. 하고 그런- 그리고 김건희 여사 없을 때는 뭐 문을 못 찾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기도 하고 뭐 그동안 바지를 뭐 거꾸로 입은 이런 설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네. 공수처에서 지금부터 조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아마 밤샘 조사할 가능성 또는 굉장히 늦게까지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영장을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할 때 변호인 말고는 사실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아닌 이상은 옆에 신뢰자가 동석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없는 조사를 지금부터 받게 될 거고 그리고 구치소에 가서도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서울구치소에 아마 한 2평 정도 되는 독방에 구금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혼자 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불안할 겁니다. 그렇죠. 재판 출석해서도 이제 입장을 얘기하게 될 텐데 그러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씨 없는 모습을 날 것으로 아마 보이게 될 아마 것 같네요. 성인이 된 이후에 거의 최초일 겁니다. 다른 분하고 의존하지 않는 형태는 이분의 살아온 생애를 봐서는 그래서 굉장히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서 굉장히 이 구치소라는 안에서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수처에서 조사를 밤에 몇 시까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보통 이제 10시 넘어가는 조사는 예. 그 피의자의 동의를 받도록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죠. 그래서 아. 피의자 동의 하에만 뭐 심야 조사 내지는 밤샘 조사를 할 수 있는 거고 동의 안 하면 그 더 이상 조사는 진행 못 합니다. 밤늦게는. 공수처 이대환 차정환 그 부장검사 2명이 직접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 이대환 차정환 부장검사 좀 혹시 아세요? 어떤 분이? 저는 모르겠는데요. 아.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난번에도 그 1월 3일 날 집행하러 왔다가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서 부장검사 2명이 직접 열흘 동안 그러니까 구속이 되면은 열흘 동안은 공수처가 조사하고 수사하고 나머지 열흘은 검찰이 수사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양 기관이 합의를 했다고 하죠. 사실은 예. 처음 겪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소권이 공수처 법에 예. 고위공직자 중에서 특히 대통령은 검찰이 있는 것으로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 보니까 기소를 하려면 공소장을 써야 되고 검찰도 수사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초유의 사태가 됐죠. 지금 그 신병 확보도 중요하지만은 대통령 관저하고 대통령실에 압수수색이 지금 한 번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거기 뭐 비화기 이제 통신 서버도 그렇고 그거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것도 이제 확보가 될 수가 있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물건의 압수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그야말로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지역은 그 책임자의 승낙을 얻도록 되어 있는 형사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예. 사실은 사람의 체포는 그 공무상 비밀 규정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물건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책임자는 지금 그러면 최상목이에요, 아니면 윤석열이에요? 지금 김성훈 차장이죠. 김성훈. 원래는 이제 그렇죠. 그 군사상 비밀 지역의 책임자는 경호처장으로 보는데 지금 처장이 공사이기 때문에 차장이 되기 김성훈. 그래서 서버에 있는 하드를 부순다든가 예. 증거인멸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 이전에 어제 오늘이라든가. 만약 그걸 갖다가 누군가가 그 서버를 갖다 손을 대거나 파괴한다면은 근데 그걸 그러니까- 파괴한다고 파괴하는 게 아니겠죠. 실수로 뭘 흔들리거나 뭐 이런 형태를 띠겠죠, 당연히. 하필이면 하필이면 그런 거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예.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다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예. 찾기가 쉽지 않죠. 공수처에서 그럼 주로 지금 200쪽 분량의 질문지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조사를 해요? 200쪽 분량의 이걸 이틀 안에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조사는 일단 구속영장 하기 전에 예. 치기 전에 구속영장에 그걸 갖다 다 첨부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피신을 첨부한 상태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요. 아니, 열흘 동안 어쨌든 공수처가 수사할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이제 이걸 다 조사하는 지금 거예요. 공수처에서 마련한 200쪽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예.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경위와 뭐 예. 이유와 본인 입장이고 두 번째가 선관위에 갔던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한 것 두 가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수사 기록이라고 해서 이만한 책을 같이 이렇게 판사한테 줍니다. 근데 그 네. 책 안에 보면 그동안 모은 모든 이제 수사 자료들 뭐 공문이나 영상 같은 거 하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피의자,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본인은 얘기했는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줄거리를 언제부터 짰으며 네. 언제부터 누구와 협의해서 무슨 이유로 했으며 그래서 몇 시에 무슨 얘기 했다는데 왜 했으며를
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해가지고 그 문답을 모두 다 쓰는 거예요. 예. 그 작업을 그 몇 개월 전에 준비 단계부터 해서 그 비상계엄 선포 날까지의 행위를 다 본인 입장을 적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이 정도 분량이면은 수사하고 조서 작성하고 조서 다 쓰고 나면 조서를 또 변호인하고 윤석열한테 읽어보라고 줘야 되거든요. 읽어보고 그 조서 수정에 뭐 몇 시간씩 걸렸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간까지 충분히 줘야 되고 중간에 휴식 시간 줘야 되기 때문에 열 몇 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이게 처음에 진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처음에 어떤 전략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가. 예. 그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뭐 대답 안 했든 예. 부정했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앞에 거는 다 의미가 없는 거고 그걸 이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체포되기 전에 좀 관저 안에서 오늘 한 30명 국민의힘 의원 30명 정도가 거기 모였었다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격렬하게 저항은 안 한 것 같다고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그래서 뭐 살짝은 한 것 같아. 아니 보여주기엔 분도 계시고 뭐 운분도 계시고 막 그러는데 근데 지금 저항하면 진짜 그 특수공무 집행 방해면 네. 집행유예 이상 받으면 의원직 날아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 그 모습만 그렇죠. 보여준 것 같아 그냥. 저기 경찰들은 다 그 마수대나 이런 애들이에요. 예. 그냥 바로 잡아요, 그냥. 어쨌든 그런데 그 관저 안에서 면담한 국회의원들이 4명 있었잖아요. 예. 박충권, 윤상현, 이상휘, 권영진 이 4명의 의원을 픽했는데 무슨 기준이려나? 나 사실 가장은 믿고 윤상현 의원은 내가 그 네. 이해가는데 고명 대신 같은 느낌인데 고명 대신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왕이 마지막에 예, 이제 마지막에 그- 가장 믿는 신하. 그러면 진짜 찐찐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이 상황에서는. 이 이 상황에서 예. 근데 의외의 인물들이 꽤 있어요. 보면 박충권 의원도 박충건 의원도 그렇고 네. 저는 이상희 위원도 언제부터 저렇게 측근이었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동안의 기여로 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오늘 완전히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네. 4명 안에 못 들었어요. 4등 그동안 안에. 페이스북에서도 그러고 그렇게 이 자기 이미지 바꿔가면서 많이 싸웠는데 김기현도 그렇고. 못 들어갔습니다. 어. 관저에서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의 픽이 아니라 예. 다른 분의 픽일 수 있다는 김건희. 거죠. 예.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럼 나중을 어차피 예. 대통령이 들어가면 본인과 사후를 할 사람을 뽑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김건희의 픽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 왜냐면 정말 의외의 인물들이 이상하잖아요. 섞여 네.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저렇게 친했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관저 떠나기 전에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또 속보가 나왔네요. 그리고 오후 2시에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회의 개최하겠다라는 거고. 저거는 읽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국민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가 국민을 대상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로 읽히는데요. 저 멘트가 좀 이상한데요. 국민을 대상으로?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과 네. 끝까지 싸우겠다잖아요. 멘트가. 아 국민들과 국민들과 싸우니까 국민을 아, 대상으로 그렇게 읽히는데요. 저쪽 분들이 꼭 이런 걸 바꿔버리니까 네. 만약에 의원님 해석이 전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주체를 그러니까. 바꿔버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너와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면 너와 함께인지 아니면 너를 대상으로인지가 대상으로인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지금 누룽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앞집에서 너무 긁어 먹어서. 아니면 정진석이라는 사람도 못 들어갔잖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저런 얘기를 하네요. 국민이 두 편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참 별 생각이 다 드네요. 정진석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까 의원은 4명만 들어갔는데 정진석은 아침에 관저로 갔다 뭐 예. 얘기는 나왔는데 관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건 확인이 아직 뭐 안 되는 거고. 자 앞으로 이제 좀 타임 테이블 보면은 오늘 10시 33분에 체포가 됐잖아요. 예. 네. 그럼 내일 모레 17일 10시 33분까지가 체포영장 기간이잖아요. 예. 이때 그러니까 17일 그러니까 모레 10시 즈음에서 뭐 그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겠죠. 법원에 접수를 시키겠죠. 근데 네. 금요일 오전까지 끌까 싶고 뭐 바로? 내일 저녁이나 예. 밤까지는 접수시키겠죠. 예. 그럼 금요일까지 끈다면은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예. 네. 그럼 2월 3일, 네. 2월 3일까지더라고요. 네. 그럼 2월 3일 이후에 기소를 하는 거죠. 아니 그때까지는 기소를 해야죠. 2월 3일 3일까지는. 예, 까지는. 마지노선이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2월 3일인 거죠. 그렇죠. 그럼 2월 3일에 기소를 할 때 공소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공소장이 지금 한편은 이제 이거 형사 사건이고 한편은 헌재 이제 탄핵 사건이 형사 사건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그 탄핵 심판 사건이 여기 형사 사건에서 나오는 공소장이
그리고 구속됐다는 면이 헌재 사건에 헌재 심판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제가 보기엔 예. 헌재 탄핵 심판의 뭐 가장 큰 이유는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의 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이번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 그러니까 공수처의 1, 2, 3차 소환에 불응하고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네. 그거에 항거하고 2차 체포영장까지도 이렇게 시간을 끌었던 거. 그래서 국법 질서의 수호 내지는 순응할 의지가 없었다는 게 분명히 저는 헌재의 최종적인 탄핵 결정문에 적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때도 그게 큰 탄핵 사유 중에 하나로 기재가 될 거예요. 아, 박근혜 때도 그게 예. 공소장이 예. 네, 근거로 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예. 헌법 질서를 지킬 의지가 안 보인다. 그게 예. 그 주요 탄핵 사유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때와 비교하면 그때는 대단히 수능적이었다고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 사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맞아요. 전국에 있는 형사들 천 몇백 명을 이 동원하게 한 건 이거 심각한 사법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본인에 대한 영장이 불법이다, 뭐 무효다, 뭐 법질서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 재판 때 그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 기록들을 다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수사기관에.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짧지만 조사를 받은 기록도 요청해서 받아볼 네. 겁니다. 자료로, 증거 자료로. 그러면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증거가 되겠죠. 근데 아까 그 JTBC 속보난 거 김용현 관련해서 그 잘못 뺏긴 거다. 예. 김용현 그 전 국방부 장관도 지금 이미 기소가 됐고 김용현 장관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신감 같은 거 좀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김용현이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었죠. 그럼 김용현이 자살해 버리면은 이거는 돌아. 지금 극단적 선택을 지금은 안 할 거고. 안 하는데. 보수 신청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근데 왜 그거는 그런 형태로 이제 김용현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지가 논리가 나오는 거죠. 예. 처음에 김용현이 자살하려고 만약에 했는데 그때 성공했었으면 성공했었으면 지금 사실은 같은 다 시나리오로 다 뒤집어 갔을 거다. 김용현이 바보니까 김용현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금 그런 선택을 극단적 선택 같은 게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석도 신청하고 뭔가 그렇죠. 예. 자신감이 좀 지지율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거 잘하면 살아나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윤석열이 자기한테 뒤집어 씌운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이거를 네. 포고령을 갖다가 그러면 김용현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려나요 이거? 글쎄 그거는 계산을 좀 해보겠죠. 배신감은 클 것 같은데. 일단 배신감은 느끼더라도 어느 예. 쪽으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는 게 유리할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내란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베스트 솔루션은 나중에 뭐 정권 바뀐 다음에 사면 복권 받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예. 근데 사면 복권 받기에 자기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느냐. 예. 극히 일부지만 한쪽 진영으로부터 충신 내지는 의리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게 나을 거냐 아니면 그래도 진실에 가까운 대답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는 조금 반성하나 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나을 거냐 그건 계산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김용현의 변호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 썰을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지만 받는 게 법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핵심이 뭐냐면 12월 3일에 포고령 선포하고 국회로 들어가고 했던 게 비상계엄이냐 예. 아니면 아예 요건도 안 되지만 형식에도 맞지 않아서 이게 내란이냐 예.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킨 거냐 이게 지금 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상계엄이 되려면 비상계엄이라는 건 경찰계엄이든 아니면 비상계엄이든 계엄은 그 군사법원으로 바뀌고 행정부가 이제 이 군 관할에 들어가는 거지 국회는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호 자체가 대통령인 수계가 표시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다. 그냥 본인들 실수했던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원래 기획했던 건 비상계엄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수계가 만약에 내란죄가 아닐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그 밑에 있었던 본인도 그럼 본인 죄도 가벼워질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죠. 김용현은 이제 노상원한테 뒤집어 씌우겠죠. 아 노상원. 네, 노상원이 무속에 예. 좀 이상해 갖고 예.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겠죠. 좀 김용현이 다 뒤집어 씌우진 않죠. 왜냐하면 노상원한테 물어봐. 노상원한테 계속 얘기했지 예. 않습니까? 예. 노상원이하고 얘기해. 그러면 노상원이가 이상하게 중간에서 뭘 해서 나도 그렇게 됐다라고 해버리면 예. 이건 머저리 전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만. 이런 종류의 이른바 이것도 조직 범죄잖아요. 조직 범죄는 누군가 중간에서 시쳇말로 총대 매주는 사람이 있어야 있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아, 풀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엔 노상원한테 전부 뒤집어 씌우기에는 총대매는 너무 큰데. 네, 이게 행위에 비해서 네. 총대매는 그죠. 사람이 너무 작은 것 같고 김영현이 그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받아들일 거냐, 뒤집어 쓸 거냐, 아니면 누구한테 넘길 거냐. 선택은 그 중에 하나니까 예. 일부는 넘기고 자기도 해고 요 정도 되지 않을까. 방법은 그거밖에 없죠. 왜냐하면 진짜 같이 죽는 거를 하거나 그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뭐 전 세계 외신에서도 계속 뭐 오늘 윤석열 체포 상황에 대해서 속보를 계속 전하고 여야에서도 뭐 논평이 나오네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체포는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었다라고 말했고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한마디 했었는데 참담한 상황 벌어져서 죄송하고 유감이다라는 평을 했고 조국 전 대표도 옥중 입장문을 냈네요. 윤석열 체포는 국민의 정당한 분노였다. 그리고 굳센 연대가 승리한 거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때 여러 가지 지금 뭐 아까 주요 뭐 비상계엄 선포 경위나 뭐 주요 인물 체포 지시, 국회 무력화 왜 시도했는지 뭐 선관위하고 그 제2 비상계엄 모의 여부 이런 부분이 주요 이제 조사 대상이 되겠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저는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공무원 인물들이 지금 누구누구냐 정확히. 맞습니다. 그거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그때 반대했다 이렇게 말하는 국무위원들도 많고, 근데 지금 하나하나 지금 보니까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의문들 드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중요한 거죠 지금. 아니 사실은 지금은 국무회의에 참석자를 대상으로 주로 혐의 유무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제일 빈 공간으로 많이 남아 있는 게 대통령실의 고위 참모들이잖아요. 예. 비서실장을 비롯한 뭐 비서실장, 안보실장을 비롯한 수석 비서관급에서 예. 그러면 상의를 전혀 안 했냐 참모들하고 예. 아니면 내비치지도 않았냐 비상계엄의 그 어떤 취지를 예. 의중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뭐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준비는 꽤 오랜 기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계엄을. 예, 군 인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사전에 정상적이지 않은 인사나 뭐 이런 거로 봐서는 예. 준비는 꽤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언제 시작했고 어디까지 관여했느냐 이건 앞으로 수사로 밝혀야죠. 근데 오늘 체포 영장이 집행됐기 때문에 수사 기간은 20일입니다. 예. 근데 이 수사가 끝나도 뭐 조만간에 특검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0일 동안 다 못한 수사는 특검에서 더 진행을 해야겠죠.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게 압수수색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요 인물들은 체포가 속속되고 있고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됐는데 안 밝혀진 우리가 지금 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그 사람들 중에서 군, 대통령실 그리고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몇 달 전부터 아마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관여를 했고 준비를 했느냐를 속속들이 뿌리까지 밝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전해에 있는 통신 서버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지금 말로 다 자백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물증으로 밝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각각은 각각의 연결선은 있는데 예. 이들 사이의 연결 지점이 지금 부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 각이 주체들. 예. 그래서 숨겨진 다섯 번째 인물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 핵심적인 게 누군지를 찾아내는 것이 지금 부분이니까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각각의 그래서 점조직으로 했다는 게 너무 허술하고 각각을 연결해주는 어떤 것이 있어야지 이게 맞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행위는 나타나는데 이걸 연결시켜준 점이 없다는 겁니다. 한덕수 그 총리도 12월 3일에 김용현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 그리고 사전 승인도 자기는 한 적이 없다. 물론 본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말이고. 아까 잠깐 그 특검 얘기하셨잖아요. 예. 지금 어쨌든 2월 다음 달 3일쯤에 아마 이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이제 내란죄 부분이 이제 기소가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내란 특검법 이제 다시 민주당 야당이 올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자체 내란 특검법 올린다고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2월 3일 이전에 그게 출범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준비 기일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당장 법률로서 확정이 되더라도 예. 준비 기일이 대략 20일 정도는 필요한데 이거는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표결을 발의한 하더라도 네, 그거를 본회의 통과시키더라도 또 정부로 이송돼서 거부권 행사 여부 뭐 그 지금까지 우리가 똑같이 몇 차례 반복되지. 겪은 예.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2월 3일 전에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검찰의 이제 이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가 넘어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그 이후에 출범하면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주요 인물들이 남은 인물들이 또 누가 공모했느냐 이것도 다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거지. 특검은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특검의 수사 범위가 일단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폭넓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이 이미 그걸 지금 기소를 해버리는데도 특검이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하더라도 예. 추가적인 조사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남아 있는 예. 누룽지. 예. 어. 그리고 이제 누룽지 긁다가 또 큰 덩어리가 맞아요. 걸릴 수도 덩어리 있는 걸릴 수도 거잖아요. 있어요. 이게 뭐 예. 정확한 일이 있었던 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예. 검찰에서 먼저 이 수사를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특검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도 그 미르재단이나 이용해서 재벌들한테서 그 기업들한테서 돈 받았던 거를 처음에 이건 직권 남용이다. 예. 강요죄처럼 이걸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갖다가 직권을 남용해서 한 거다라고 검찰에서 그렇게 죄명을 정했었는데 나중에 특검에서 뇌물죄로 전환해서 같은 사실관계를 더 심각하게 수사를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렇구나. 말씀하신 대로 누룽지 긁다가 큰 밥덩어리 나오면은 밥을 차릴 수도 있죠. 배상훈 교수님은 지금 다른 방송 출입 스케줄이 또 있으셔가지고 예, 원래. 여기서 이제 아웃하셔야 되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가시고요. 자, 그러면 그 특검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공수처에서 열흘 수사하고 검찰에 열흘 수사해서 20일 채우고 그다음에 기소를 할 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으니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공소장에 이런 혐의로다 우리가 기소한다라는 걸 그냥 공수처에서 다 써주고 검찰은 그냥 기소권만 있으니까 그래 그냥 공수처에서 한 거 그대로 이제 넘겨주는 이 상태인지 아니, 그렇게 아니면 아니죠. 검찰이 자기들이 다 이거 하는 자체 거예요? 조사를 하고 자체 수사를 하고 결국에는 공소장에 그 주인 검사로 이름 적히는 사람이 예. 책임지고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공소장 초안을 작성해 주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검찰에서 작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핑 자체를 예. 그 기소장에 공소장에 이름 쓰는 검사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아까 왜냐하면 이게 이 내란 행위에 공무원 지금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여기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그 보도가 나왔거든요. 검찰이 김용현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무혐의 처리 검토한다. 검찰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할 때 누룽지까지 팍팍 다 긁어갖고 나머지 후에 출범하는 특검이 더 이상 기소할 게 없게끔 다 긁어서 그냥 기소를 해버리면은 아니 다 긁어서 기소를 하면 추가 기소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 그 조선일보의 기사는 조금 앞선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하기로 이미 결정했을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란 수구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네. 공범자의 범위를 미리 예단해서 제거해야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만에 하나 피고인 윤석열을 기소하면서 국무위원 중에는 같이 기소되는 사람이 없다.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국회 답변 취지로 봐서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정도는 공범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내란에 가담을 했는데 검찰의 기소 내용 중에 빠졌다. 예. 그건 나중에 특검에서 수사해서 얼마든지 추가 기소할 수 있는 거죠. 기소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특검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룽지 남았나고 이제 기소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기소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국무위원 A 씨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른바 법원의 판결처럼 일사부재리가 기판력이나 아니지. 기판력 이런 게 없습니다. 예, 예. 그 무혐의 결정은 언제라도 추가 증거가 확보가 되면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아마 분위기를 많이 보고 있을 텐데요. 본인들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예정과 달리 예. 이거는 내란 특검이라는 게 분명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간 문제인 거지. 예. 그러면은 나중에 특검에서 밝혀질 만한 물증이 있는
예. 서로 간에 대화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도 사실 알고 보니까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청에. 예, 소방청에다가 예. 방송국에다가 전기 끊고 물 끊어라라고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의 지시사항들이 남아있는 국무위원을 뺐다가 예. 나중에 특검에서 밝혀낼 가능성 이거를 아마 면밀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다 빼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결국 지금 또 물증 확보가 너무 중요하다. 이제 인적인 것들은 확보를 이제 윤석열 씨까지 했기 때문에 물적인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입장문이 나왔네요. 윤석열 체포에 참으로 안타깝다. 민생 경제에 집중할 때다라는 입장문 나왔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윤석열 체포 후에 국정 안정, 민생 회복 그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검법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라는 입장 나왔거든요. 자, 그럼 그 특검 내란 특검이 지금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마 야당이 그 발의한 그 제3자 추천 그리고 국회의장이 비토권도 없다는 거 야당의 아니에요? 비토권도 야당의 없는. 비토권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보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정도만 양보를 보면은? 많이 했죠. 이 정도면은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안 된다. 자체 특검 이제 발의하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는 비상계엄 이름도 일단 내란이 아니고 비상계엄 특검인데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만이 아니고 법원행정처장, 한국법교수회장 등 복수로 해야 되고 외환죄는 포함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게 가장 좀 의문점인데 왜 그렇게 외환죄를 포함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저는 법률가로서는 예. 외환 유치죄는 이 사안 지금까지 드러난 사안에 비추어서는 무리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환 유치죄라는 게 외국과 통모하여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북한과.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 예. 내지는 무인기 북한에 보낸 거 예. 그거 자체가 북한과 어떤 내통 내지는 통모가 있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드러난 게 전혀 없거든요. 예. 그리고 법률적으로 큰 문제 하나가 우리 헌법과 법률은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영토인데 미수복 지역으로 예. 볼 뿐이지 그게 다른 국가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북한과 내통한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외국과 통모하여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요. 북한이 그런데 외국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갖고는 외환 유치죄는 그 어떤 혐의가 구체적으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범죄 수사가 아닌 국회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삼고 예. 특검의 수사 범위는 내란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는 일종의 민주당이 협상용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그래. 부분 갖고 이제 여당하고 협상을 하면서 마지막에 외환 부분을 빼고 그럼 나머지는 합의한다든지 예. 그래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없애는 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약간 이견이 조금 있는데 예. 왜냐면은 민주당에서도 아마 외환죄 부분 법률 검토는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983년에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예. 간첩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미수복 지역인 건 예. 맞습니다만은 간첩죄라든지 우리나라 자체의 이 나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간첩죄뿐만 아니라 외환죄에서도 북한을 적으로 봐야 된다, 적국으로 봐야 된다라는 해석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외환죄 부분도 넣은 걸로 보이고 그리고 사실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건 정말 중범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도 이걸로 처벌된 사례가 이 대통령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형량도 높고 이건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볼 때는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특검 정도의 규모가 아니면 밝히기가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만약에 거기에 이 본인이 가담한 군인이 군대 안에 한 명이라도 그 임명을 직책을 가지고 남아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검에 지금 포함시킨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물론 법적인 어떤 항목으로 따지면은 북한이 외국이 아니다, 한국가다라는 부분하고 북한과 그러면 북한이 외국이라 하더라도 그쪽하고 남쪽의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야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니들이 한 방 쏴줘 뭐 이렇게 내통을 한 적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그렇죠. 그게 그래야만이 범죄가 성립된다 하지만은 그거는 지금 없는 거니까 네. 그냥 나타난 상황만 보면은
평양에 무인기를 갖다 보내고 그것도 일부러 소리나는 소음 큰 무인기를 일부러 보냈어. 자극하려고. 예. 우리 한 방 쏴줘라. 그리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도 시도하려고 했는데 합참이 그걸 갖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연평도 백령도에서 유례없는 포사격 훈련을 갖다 바로 코앞에서 그냥 다 했잖아요. 옛날에 그거 갖고 북한이 연평도 포격했던 거잖아요. 이번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포를 쐈는데도 북한이 어쨌든 내부 사정으로다가 러시아에 뭐 병사도 보내대고 그러니까 대응을 안 했어. 예. 운 좋게도. 예. 하마터면 전쟁이 날 뻔했는데 이걸 갖다 그러면 법조항에 이거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묻고 가지.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검토해 볼 수 있는 법조항은 외환 유치죄는 북한과의 통모가 뭐 있었다는 전제 하에서도 검토를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반 이적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 이적죄. 일반 이적죄. 적을 그거는 이롭게 한다 이 말이죠. 적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때 아니면 적국을 유리하게 할 때 뭐 이렇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외환 유치죄와는 또 다른 죄명이고 조문도 완전히 다르긴 한데 일반 이적죄도 딱 부러지진 않아요. 그래요? 이게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알겠습니다. 뭐 오늘 서울구치소 저녁 메뉴는 청국장 그리고 내일 아침은 미국 호주산 쇠고기국이라고 합니다. 이거 밖에서 짜장면 같은 거 시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안. 나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받는 동안 거기 뭐, 설렁탕 시켜. 시켜줄 수는 있죠. 예. 하지만 구치소. 구치소에서는 그 나오는 걸 먹든지 아니면 거기도 이제 사식은 할 수 있어요. 예. 사식은 이제 그 영치금 갖고 사 먹는 거. 그 사식은 일테면은 예. 뭐 깻잎 반찬 같은 거, 간단한 거. 홍자반 예. 좀 더 먹고 뭐 장조림 소고기 장조림 먹고 예. 이런 정도거든요. 예. 그리고 조사받을 때 설마 그런 일 없겠지만 절대 술 주시면 안 되고요. 진술 안 된다고 해서 아무리 그 금단 증상이 있다고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구치소에는 수정방 이런 거 절대 못 들어갑니다. 물론 소주도 못 들어가지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그냥 누룽지 팍팍 긁느라 만들어서 긁느라고 아주 고생하셨네. 그래도 다음 너무 기쁩니다. 그래. 체포가 돼서 이제 그렇죠. 아마 모든 국민들께서 유혈 사태 날까봐 경호처든 누구든 우리 아들들 우리 예. 아이들 다칠까봐 그분들 공무원들 다칠까봐 얼마나 걱정했어요. 예. 근데 이렇게 그래도 무사히 집행이 돼서 너무 기쁘고 법치가 세워진 것 같아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도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불행한 사태 속에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왜 이게 유혈 사태로 번지지 않고 이렇게 순순히 그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 부분도 좀 다뤘어야 되는데 그 다음 또 뉴스톡 특보가 다음엔 주진우 기자가 하는 거죠? 주진우도 남은 누룽지 좀 남겨줘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는 전 팀하고 좀 다른 그러니까. 모습을 아까 보여주자고요. 이 서대문에 그 경찰청 기동대 부르려고 했다니까 빨리 끌어내라고. 10시부터 대기했는데. 자,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김용남 전 의원. 두 분 수고 뭐지, 이거?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